겉보기에 평범한 삶을 살던 한 가족에게 어느 날부터 기묘한 메시지들이 도착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남편은 루저야. 그를 없애고 나면 우리 둘이 함께 할 수 있어.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 지내던 그녀는 얼마 뒤 자신의 집 차고에서 싸늘한 시신으로 발견되었습니다. 크리스틸 크루그와 남편 다니엘 크루그는 세 자녀와 함께 미국 콜로라도 덴버에 살며 조용하고 평화로운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2023년 10월, 크리스틸은 모르는 번호로 한 통의 문자를 받게 됩니다. 안녕, 크리스틸. 나 앤서니야. 너희 동네에 이제 자주 올 거라. 마을에 있을 때 한번 만나서 하자. 앤서니는 크리스틸이 결혼하기 전에 잠깐 만났던 전 남자친구였어요. 처음에 크리스틸은 당황스럽고 어이가 없어서 문자를 무시했습니다. 하지만 이 메시지는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이후 노골적인 문자와 이메일이 자주 도착했죠. 발신자는 그녀의 남편 다니엘을 겨냥해 모욕적인 말을 퍼부었고 그를 경멸적으로 루저 남편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메시지에 크리스틸이 끊임없이 감시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구체적인 내용이 담겨 있기도 했습니다. 하루는 남편 다니엘이 직장에 들어가는 사진과 함께 위협적인 메시지도 도착했습니다. 너의 남편을 제거하고 나면 우리 둘이 있을 수 있을 거야. 난 널 지켜보고 있어. 나는 너가 뭘 하고 있는지 전부 알고 있지. 남편 다니엘도 모든 내용을 알게 된 뒤 크리스틸을 위로하며 함께 분노했죠. 결국 크리스틸은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그녀는 받은 문자, 이메일, 사진을 모두 제출했고 자신이 스토킹을 당하고 있다고 구체적으로 진술했습니다. 경찰도 스토킹 수사에 착수했고 발신 계정과 메시지를 분석했지만 발신지는 익명의 대포폰과 이메일 계정이어서 추적이 쉽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경찰은 크리스틸에게 보안 카메라 설치 등 안전 조치를 권했습니다. 하지만 전 남자친구를 조사하는 등 적극적인 조치는 이루어지지 않았죠. 크리스틸은 스스로를 방어할 수 있도록 휴대용 무기를 소지하기 시작했고 총기 안전 수업에도 등록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12월 14일이 되었습니다. 그날 아침 크리스틸은 자녀들을 학교에 데려다 준 뒤 집으로 돌아와 차고에 차를 주차했습니다. 이후 크리스틸은 가족과 연락이 되지 않았습니다. 직장에 있던 남편 다니엘은 아내에게 여러 차례 연락했지만 연결되지 않자 경찰에 연락해 아내의 안부 확인을 요청했습니다. 경찰은 곧바로 다니엘의 집으로 출동했습니다. 그리고 차고 바닥에서 피투성이가 된 채 쓰러져 있는 크리스틸을 발견했습니다. 크리스탈의 시신은 여전히 따뜻했지만 맥박은 없었습니다. 이때 남편 다니엘이 집에 도착했고 그는 흐느껴 울기 시작했습니다. I never attacked her. I was in the person who attacked her. 크리스틸은 곧바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이미 숨진 상태였죠. 그녀의 머리에서는 둔기에 맞은 흔적이 발견됐고 흉부에서는 칼에 찔린 상처가 확인되었습니다. 경찰은 크리스틸이 이전에 스토킹을 당하고 있다고 신고한 점을 바탕으로 그녀가 언급한 전 남자친구에게 수사의 초점을 맞췄습니다. 그러나 크리스틸이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시간에 전 남자친구는 크리스틸의 거주지에서 9시간 이상 떨어진 유타에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게다가 여행 기록을 조사한 결과 그가 콜로라도로 이동한 내역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는 크리스탈 살인 사건과 그 이전의 스토킹 사건에서 용의자로 완전히 배제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조사관들은 크리스탈이 받았던 괴롭힘 메시지를 다시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일부 스토킹 이메일에 사용된 IP 주소를 추적한 결과 해당 주소는 남편 다니엘의 직장에서 사용된 공용 와이파이 네트워크와 연결되어 있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일부 괴롭힘 문자 메시지에 사용된 일회용 전화기는 다니엘이 소지한 비자 기프트 카드로 구입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수사관들은 크리스탈의 집에 설치된 감시 카메라도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감시 카메라는 살인 사건이 발생한 결정적인 시간대에 꺼져 있었습니다. 게다가 초인종 카메라는 집안에서 가져온 테이프로 가려져 있었죠. 사건 발생 이틀 뒤인 12월 16일, 다니엘 크루그는 아내 살해 혐의로 체포되었습니다. 다니엘은 경찰 조사에서 회사의 와이파이는 누구나 사용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전 남자친구의 알리바이에 대해서는 크리스탈이 더 많은 외도를 했다고 비난하며 이 사건은 다른 사람이 벌인 일임에 틀림없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다니엘이 사건 전날 머리 외상에 대해 검색한 기록도 확인했습니다. 검색 기록에는 언제 머리 부상이 우려할 만한가, 의식을 잃으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의식을 잃을 정도의 머리 외상은 얼마나 강해야 하는가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죠. 2025년에 열린 재판에서 검찰은 다니엘의 범행 동기가 크리스탈과의 실패한 결혼 생활에서 비롯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두 사람의 관계는 악화되었고 크리스틸과 다니엘은 이혼을 적극적으로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크리스틸의 어머니는 경찰의 딸과 사위의 관계가 좋지 않았으며 크리스탈이 세 자녀의 단독 양육권을 얻으려 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검찰은 다니엘이 무너지는 결혼을 받아들이지 못한 채 아내를 통제하려는 강박으로 스토킹을 조작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가상의 스토커를 만들어 아내가 두려움 속에 살게 하고 자신이 유일한 보호자인 것처럼 보이게 하려 했습니다. 즉, 아내가 자신에게 더욱 의존하도록 만들려는 목적이었습니다. 또한 크리스탈이 남편이 실제로 스토킹 메시지를 보냈을 수 있다고 의심하고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다니엘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느꼈고 결국 살인을 계획했던 거죠. 살해 당일 그는 크리스탈이 아이들을 학교에 데려다주고 집으로 돌아왔을 때 차고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그녀를 공격했다고 검찰은 설명했습니다. 이후 다니엘은 차를 몰아 직장으로 향했습니다. 반면 다니엘의 변호인은 그를 이 잔혹한 살인 사건과 직접 연결할 수 있는 물리적 증거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또한 경찰이 수사를 엉성하게 처리했고 크리스탈의 초기 스토킹 신고를 바탕으로 그녀를 제대로 보호하지 못했으며 범죄 현장에서의 증거 처리에도 문제가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제시된 증언과 모든 증거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끝에 2025년 4월 18일 법원은 다니엘 크루그에게 모든 주요 혐의에 대해 유죄를 확정했습니다. 그는 콜로라도주 법에 따라 1급 살인 혐의로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리고 스토킹과 범죄 사칭 혐의에 대해 추가로 9년 6개월의 연속 형량을 선고받았습니다.